2023년 8월 28일 안녕하세요. 유럽 가기 전 마지막 녹음입니다. 야호. 108회 출발하겠습니다. 야호. 안녕하십니까, 이영환입니다. 야호. 자, 뭐 한 주 동안 또 별일 없으셨죠? 저 출근을 했는데. 네, 뭐 거의 운동에 찌든 삶을 찌든 건 아니지만 운동 가득 찬 삶을 살았죠. 운동 많이 했더라고. 막 수영도 하고 러닝 하루에 2탕도 뛰지 않았나요? 이렇게 장거리를 해야 되는데 음. 좀 갑자기 하면 몸이 안 올라오니까 오전에 한 타임, 저녁에 한 타임 이렇게 또 다른 크루에 가서 뛰면서 이제 가을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마라톤 준비하고 계신 거죠? 마라톤 준비도 그렇고 이번 주 금요일에 룰루레몬이 대구에 런칭을 하거든요. 네. 오픈 이벤트를 하는데 거기 이제 러닝 리딩 쪽을 하게 돼서 아, 그래서 좀 약간 그 이제 급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죠. 아 그때 말했던 거. 휴가 때 급진 살들 지금 최대한 좀 빼보자. 그렇게 말하고 지금 카메라를 보니까 약간 살이 좀 빠진 것 같고 볼살이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네. 저녁을 좀 적게 먹기. 티는 뭐 급하게 몸 건강을 해칠 만큼 아니고 하여튼 뭐 어차피 해야 돼서 운동을 이제 시작한 거죠. 저녁 좀 줄이고. 저도 이제 금요일 날 검사 좀 받고 적성 검사 같은 거 좀 받고 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출근해달라 좀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출근하고 갑자기 한 거야? 네, 새벽에 이제 새벽차 타고 내려왔었어요. 새벽차 타고 내려와서 출근했다가 또 축구 보고 뭐 그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아가지고 여행도 슬슬 뭐 이제는 짐 정리하고 있고 마지막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이야? 네. 아 제의는 아닌데 또 약간 이게 여행에서 저 피잖아요. 맞아. 근데 피인데도 아니 워낙 장기간 좀 비우다 보니까 제이 반, 피 반이란 일 좀 노력을 해야겠더라고요. 집에 있는 맥주와 프로틴 내 거다. 그래가지고 그 맞아. 축구 대회. 친구들은 저를 제인 줄 알아요. 그 형은 좀 약간 눈을 살짝 감았는데. 아니 눈부셔. 그 이제 제인 줄 아는데 저는 근데 저도 약간 한 40대 60 정도 그런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변수 들어오는 변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배척할 건 없고 그 변수는 즐기고 그다음에 뭐 계획한 거는 좀 안 틀어졌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은 있죠. 파이팅. 오늘은 이제 3라운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4라운드는 A매치 기간이라서 없습니다. 4라운드 없고 3라운드 리뷰만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호. 자, 그럼 1부 바로 갈게요. 네. 자, 그러면 에버튼 버스에 막 커서 가는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경기 맨유 노팅엄입니다. 이게 맨유 노팅엄 맞나? 아니다. 뭐 여튼 첼시 루턴 타운부터 할게요. 첼시가 그래도 승격팀한테는 좀 교육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뭐. 네.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가볍게 봐도. 그렇죠. 아무래도 하지만 근데 또 뭐 지면 점수가 없는 거니까 이기는 건 뭐 괜찮은 결과죠. 결과적으로. 뭐 여기 지금 뭐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전력 보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로스 바클리도 데리고 왔고 FA로. 타이티 총. 네, 타이트 총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이 선수 로스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비해서 많이 지금 성장을 못한 케이스고 타이트 총 같은 경우에도 맨유에서 조금 밀린 뉴스다 보니까 약간 뭐 프리 시즌 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또 막 리그에서는 그렇게 막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냥 맨유로 이제 그냥 떴는데 맨유로 떴는데 이제 뭐 어쨌든 지금 루턴 타운이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루턴 타운 뭐 구장 증축은 했는 건가? 지금 아마 중간중간에 계속 하고 있을 건데 가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낭만도 있고. 그치 뭐 더 가볼 만한 큰 구장들이 많아서 여행에 여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면 막 되게 또 약간 진짜 낭만. 아무래도 첫 승격이다 보니까 이제 열기나 이런 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미롤 이런 데보다 구장 퀄리티는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약간 정말 좀 딥하게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보면 낭만은 괜찮을 것 같은. 어디 쪽인가? 런던이야? 저도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런던에만 있어도 몇 개의 구장이 지금 크고 작은 뭐 1부 리그만 해도 뭐 7개 있고. 좋네. 축구복 좋은 도시긴 하다. 아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뭐 첼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스털링이 멀티골을 넣었고 잭슨이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잭슨은 뭐 프로신 때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 보여서 그래도 좀 첼시 희망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이런 경기에서 골을 넣는 건 뭐 계속 분위기를 더 상승시키는 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봤는데 말로 구스토도 이제 지금 이동을 했는데 말로 구스토 같은 경우에는 U21 프랑스 국대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 선수 지금 이렇게 계속 1군 리그에서 경험 쌓고 뭐 U21 가면 프랑스는 뭐 이렇게 대충 봐도 A매치 그 대표팀 명단만 봐도 한 4군까지 나눠줄 수 있는데 아니 프랑스가 그 뎁스가 깊은 지가 지금 한 10년 그쵸.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항상 또 경기 대회 성적이 좋고 프랑스 진짜 계속 뭔가 나오네. 그렇고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길 경기 이긴 거고. 아 그렇죠. 아니, 나는 이런 경기는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부상이 없는지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기는 건 당연 다 제일 우선적이긴 한데 쉽게 뭐 경기 가져갔다 이렇게 뭐 좀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본머스 토트넘입니다. 이 경기를 이번 라운드에서 좀 제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나도 뭐 직관은 못했지만 그때가 이게 8시 반 경기였어요. 안 뛰고 있었다. 죽어라 뛰고 있었다. 청문회 자료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라인업 보면 4-2-3-1로 나왔었어요. 4-2-3-1로 나왔었고 사르랑 비스마가 미드에 있고. 자, 이 경기에서 누가 제일 안 좋았었냐면 일단 토트넘에서 제일 좋은 거부터 일단 얘기를 하시죠. 그치 잘한 거. 이겼으니까. 자, 일단 제임스 매디슨 잘했고요. 그 다음에 디펜더에서 판더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우도지. 그러니까 판더벤 역시 또 내가 또 사고 싶은 또 유니폼에 올라오는 친구. 우도지 같은 경우에도 우도지 좋아. 저는 맨 처음에 데스티니 운명이잖아. 잘못 보고 그 계속 이제 약간 비수만 위치에서 좀 놀고 있길래 비수만가 싶어가지고 다시 약간 봤는데 헷갈릴 수는 있지. 우도지인데 그 움직임 자체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약간 풀백의 모습보다 약간 플레이메이커를 할 수 있는 발놀림을 좀 가지고 있는 선수더라고. 터치도 괜찮고 세도하는 것도 많고 네. 또 왼발은 또 기하잖아. 그래서 일단 뭐 다 떠나서 일단 굉장히 토트넘 경기 중에서는 재미있는 경기였다. 네. 뭐 그 몇 년 정도. 그렇죠. 그래서 볼 맛이 나는. 손임 선수가 굳이 골을 넣지 않아도 만들어가는. 오히려 약간 조력자 역할로 하고 조율해주고 뭐 후반에 원톱으로 가고 수비 단단한 게 있으니까 불안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축구 전체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 이 경기에서 진짜 다 적당하게 밸런스 다 맞게 어느 정도 실력들이 거의 폼이 100%까지 육박을 해 있는 상태인 와중에 이제 클루셰프스키랑 역시 전 히샬리송이 좀 아쉬웠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것도 그쪽이고 셉셉이는 이제 골에도 넣어서 조금 달았는데 그렇죠. 히샬리송은 뭐 많이 까이고 또 좀 옹호해 주신 분들은 전반에 그렇게 뛰었으니까 이제 체력이 다 떨어진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첫반부터 그렇게 했으면 다 더 방대했을 수도 있으니까 회셜형 앞에 놨더니 맞다 이런 뭐 이것도 있고 아무튼 제일 많이 입이 나오는 게 저 샬리송이죠. 막 먹튀다 진짜 실패작 영입 실패작이다 이런 것까지 평가를 내리진 않습니다만 저는 워낙 활동량 자체도 많고 그리고 히샬리송 포지션 자체가 원래 이 포지션이 아니고 약간 윙포워드 쪽에서 움직이는 쪽이었었기 때문에 진짜 당장 탑에다 두고는 조금 쓰기는 아직까지는 적응을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까지 관심과 욕을 먹는 거는 이제 이종료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비싼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니까 돈값을 해야 되니까 돈에 대한 그런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케인의 그 빈자리 또 케인 대체자로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뭐 현지 팬들도 그렇고 갭도 크고 그렇지. 근데 골을 좀 넣긴 넣어야 되는데 뭐 약간 비슷한 맥락은 아니지만 누네스가 골 좀 못 넣다가 이번에 2골에 넣었고 샬리송도 좀 시즌 초반에 빨리 골을 넣으면 조금 더 좀 지난 시즌보다 좀 잘 풀리지 않을까. 근데 저 공밟고 이런 거 보면 좀 물론 열심히 뛰는 선수들은 욕은 못 하겠지만 좀 아쉽더라고. 이게 손흥민 선수도 득점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흥민존이 한번 왔었는데 그냥 좀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 게 좀 눈에 보였었어요. 그리고 또 약간 뭐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간 중요한 팀을 만나도 경기적으로 많이 밀리고 아 맞아. 막 급하게 아니면 진짜 죽을 똥 살똥해서 막 슈팅 찬스 만들어서 때렸다면 지금은 진짜 조금 이런 경기도 뭐 압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눈이 시야가 보이는 것 같아. 막 내가 안 때려도 더 좋은 위치에 지금 주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도 골도 났었고 그래서 손 선수의 약간 롤은 굉장히 또 바람직하게 또 주장에 또 위치가 있으니까. 당장 지난 시즌 본머스랑 맞대결 했을 때 벤탄쿠르가 극장골만 넣은 것만 봐도 그래서 3대2로 이긴 그 경기만 봐도 본머스를 못 눌렀었는데 토트넘이 중위권 심지어 강등권 팀한테도 경기력으로 다 밀렸었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진짜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지든 지더라도 좀 이렇게 재미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제 지원 시즌 진짜 완전 거의 손절급이었는데 그쵸. 손흥민 선수를 잘했다는 건 아니고 손절급으로 못 봤는데 아무튼 이번 시즌은 토트넘 경기도 재밌고 좀 다 재밌는 경기 많은 것 같아. 진짜 토트넘 경기 모처럼 재미있게 와 개쩐다 진짜 이 패스가 이렇게 간다고라는 그런 그렇죠. 사실 멘트를 하면서 데스크 이후로 하향 곡선을 계속 그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진짜 또 감독에 따라서 또 팀의 영향이 물론 선수도 되게 많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있는 선수들이 되게 굉장히 또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서로 약간 상호 보완적으로 약간 다이어의 전성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전성기죠 지금 맥가이어와 다이 전성기긴 한데 그렇습니다. 무패로 이긴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클린시트 누누 때보다도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아서 사람들 다 좋아하는 분위기던데. 토트넘은 지금 이제 제일 좀 경계해야 될 게 부상자. 요 부상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경계하고 강팀이랑 붙어보면 또 이제 약간의 또 이제 단점과 약점들이 또 나오겠지만 그래도 좀 초반 순항하는 것 같아. 또 새 감독 와서 초반인데 오히려 흔들릴 수도 있는데 좀 초반 순항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다른 이제 감독들에 비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그 감독의 그 네임 자체가 다른 좀 라이트한 팬들 입장에서는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죠. 걱정을 많이 했었죠. 호주 감독이고 셀틱 이제 이끌고 왔다 보니까 조금 B클럽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잘 해내가고 있다. 지난 시즌 딱 처음과 비교했으면 영입했던 선수들이 뭐 비수마도 있었고 누구서 하여튼 몇 명 있었는데 막 기대를 받았지만 다 약간 진짜 초반부터 좀 별로여서 심지어 콘테 쓰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반더벤, 우도지 뭐 다 약간 중심에 딱딱 들어가서 완전 이번에 약간 영입 잘 한 것 같고 이적생들 다 터졌고 그러니까 완전 딱 자리 잡아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고 벤탄쿠르도 말 복귀하고 벤탄쿠르 복귀하면 토트넘은 그러니까 약간 뭐 선택지가 미드가 막 특출나게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뎁스가 또 굉장히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좀 이번 시즌 조금 더 재밌게 축구를 하지 않을까 토트넘이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섣불리 뭐 그건 이제 좀 아껴야죠. 뭐 내가 말해봤자 뭐 보머스가 막 못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제 토트넘이 워낙 잘했다. 골 장면에서도 두 장면 다 너무 완벽한 그런 연계와 이제 세도 맞죠? 그쵸. 탁탁 비스만 벗겨주고 이제 사르가 툭 쳐주면 이제 메데슨이 침투하면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골도 굴레셰프스키 잘라 먹었더라고. 그리고 고무적인 게 페리시도 살아났더라고. 페리시치 잘하더라. 약간 옛날 그 유로랑 그 인테르 했을 때 그 미네네 했을 때 미네 있었죠. 약간 나도 그때 되게 멋있는 선수인 줄 알았어. 요즘 보니까 페리시 후반 나오는데 되게 날카로워. 왼쪽에서 그냥 털어주고 손흥민이 중간에 가고 그 왼쪽 우도지랑 이렇게 다 해서 우도지가 어시스트도 했지만 왼발 했구나 하여튼 오른발이구나 하여튼 생각보다 페리시도 약간 살아나면서 이게 감독 빨인가 전술이구나. 잘했어. 클레베르트 아들이야? 그 아들 맞아요. 맞나? 네, 저스틴 클레베르트. 아약스에 있던 거? 네. 맞나? 왜 여기 있어? 잘 큰 줄 알았는데 아닌가? 로마 있다가 저도 잘 큰 줄 알았는데 여기 왔더라고요. 거기서 좀 약간 좀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토트넘은 토트넘 팬들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선두권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선두권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진짜 선두권인 다음 팀이 나오네요. 근데 약간 예상외로 이제 풀럼 아스날입니다. 요즘 지지난 라운드도 그렇고 약간 초반에 심판 이슈랑 퇴장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오늘 또 이번에도 이제 켈빈 바세이라고 배시라고도 하고 뭐 하던데 배시. 이런 것도 본인한테 들어봐야 된다 하던데 본인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옛날에 디뉴도 그랬었고 좀 있었어요. 예전에 무슨 미드스버로의 약간 그
노란색 뽀글머리 아저씨 있었거든. 네. 그 약간 스펠링 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다르게 부르다가 난 이걸 불러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부르던데 아무튼. 그 호이비르도 그렇고 뭐 약간 북유럽 쪽 사람들의 발음이 좀 힘들. 또 같은 스펠링이라도 다르게 나라면 다르게 부르는 게 있으니까. 회일룬, 호일룬 뭐 이렇게. 그치 그런 거 진짜 제일 어렵고. 뭐 다비드, 데이비드도 있으니까. 뭐 파티가 지금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었어요. 아 그래? 파티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아스날이 부상이 많아? 아 토미아스 퇴장 나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지금 보니까 4-3-3이잖아요. 4-3-3이면 이게 4-2-3-1처럼 전문적으로 투볼란테를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원볼란테식으로 라이스만 혼자 또 놔두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바페형? 그 파티를 좀 더 범용성을 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지금 아스날이 경계해야 될 거는 이 초반 실점이 좀 많다는 겁니다. 페리라는 진짜 풀럼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네. 알페는 생각보다 지금 풀럼에서 굉장히 연착륙을 거기에 부패 아니야 거의? 그쵸. 지난 시즌부터. 아무튼 레노가 친정팀을 상대하고 있고 뭐 풀럼에 거의 울브스였더라. 히메네즈랑 아다마가 나오니까 그쵸. 그대로 갔던데 좀 잘 맞더라. 거기 팀 컬러랑 또 뭔가. 막 풀럼 자체도 막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스날이 초반에 집중력을 못 잡았다. 풀럼도 좀 최근 몇 시즌 좀 단단한 편에 중위권, 중상위권에도 노래 붙이는 팀이었으니까 초반에 이제 좀 말렸죠. 그리고 또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점골을 허용했었다. 그죠. 그 놀리냐? 팔리냐? 이름이 진짜 팔리냐?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긴 한데 퇴장 당했는데도 그러니까 더 실점 안 했던 것도 그렇고 막 선방도 하고 이게 은케티아 사카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좀 활약을 해줘야 될 선수들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뭐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직 수비에서 집중력이 약간 좀 이렇게 순간순간 놓칠 때 실점을 해버린다는 게 조금은 지금 아스날은 이번 경기 좀 다 그 사카도 저 마르티넬리도 좀 둘 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였고 또 풀럼도 크잖아. 네. 그러니까 파고드는 게 조금 덜 먹히는 느낌이었고 좀 오래 경기를 했고 그래서 2대1도 찍길래 역시 아스날 그래도 진짜 요즘 제일 경기력 좋은 항상 몇 시즌 동안 근데 풀럼이 또 그걸 따라잡네. 그 심지어 한 명 적은데. 아스날이 경계해야 될 팀들 중에 하나죠. 피지컬 큰 팀, 피지컬 좋은 팀. 아스날은 항상 좀 이렇게 벗겨내고 유려한 축구를 하는데 피지컬로 그치. 밀어버리면 조금 힘들어하는. 예전에 조금 그런 게 또 심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스날 특유의 약간 그런 게 좀 원래 좀 티키타카 잘하는 팀들이 좀 그 상생이 또 안 맞을 때가 그렇죠. 있어.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스날은 이 초반 실점만 좀 경계하면 된다. 그렇지. 이게 좀 태태저 피케 좀 아쉽더라. 너무 성급하게 달려 들어가지고 그 비에라의 발견은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하던데. 파비오 비에라. 뭐다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좋아서 약간 더 돋보일 수도 있고 피케도 얻어냈고. 네. 아무튼 아스날도 지금 좀 컨디션이 많이 올라야 될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컨디션 좀 올라와야 되는 선수들을 제법 있습니다. 자 다음 브렌트포드 크리스탈 팰리스 1대1로 비겼습니다. 눌러보지도 않아. 눌러볼게요. 마우스 안 고쳤니? 샤데 케빈 샤데 그다음에 요아킴 안데르센. 그치. 네. 라인업 봐줘야지 그래도 또. 라인업 한번 볼게요. 넘어가자. 내가 그러니까 이 지금 어쨌든 브렌트포드는 이 지금 베스트 라인업이 그대로 가동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막 특별하게 어디서 포인트가 있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딱 중위권에서 약간 맞붙어서 딱 1대1. 그러니까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 아스날이 힘들어하죠. 브렌트포드 같은 막 북유럽 뭐 중원 있고 심지어 독일 껴 있고 막 이러니까 이런 팀들한테 아스날이 조금 항상 좀 이런 약간 흔들린다. 자 넘어갈게요. 네. 에버턴 볼튼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PK 허용이었었거든요. 마지막에? 네. 못 봤어. 근데 내가 전반 끝나고 이제 씻고 나와서 운동 끝나고 볼라인데 황희찬 선수가 다치 나갔다는 거야. 부상이었어요. 에헤이. 부상이었어요. 햄스트링 쪽 다쳐서. 그러니까 나갔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약간 부상 의심, 햄스트링 쪽 부상 의심이 이게 부딪혀서 다친 건가? 햄스트링 근데 또 혼자 나가는 거 아니야, 약간? 황희찬 선수가 보통 햄스트링이 나가면 혼자 그치? 나가거든요. 아니 그때 전반에 한번 넘어져 있는 거 봤어가지고. 이 동시간대 이제 벌어졌던 경기가 맨유 노팅엄이었었기 때문에 전 이 경기를 사실 그거는 하여튼 뭐 이거 막고 싶은데.
마무리된 거 아니었나요? 선발로 나왔는데 약간 부상으로 나가는 게 좀 아쉬웠고. 그렇죠. 우리가 개막전 프리뷰 때부터 말했었던. 그렇군. 에버튼은 지금 3연패야? 네. 네, 넘어갈게요. 비유와 상징. 비상. 자, 이 경기가 근데 맨유 진짜 좀 사장님이 보고 있어서 내가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진짜 하세요. 거의 작년 토트넘 재작년 아니 좀 심했나? 경기력이 바뀐 것 같아 약간. 왜 작년에 좋았던 멤버들로 왜 이렇게 바뀌었지? 마운트 효과인가? 이게 리산마가 리산마 또요?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리산마가 생각보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무색무취해졌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좀 계속 가져되고 있네. 심지어 이날 경기에서 마운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운트 안 나왔었어요. 맞네. 네, 마운트 안 나왔었고. 근데 안토니랑 마샬이 참 좀 아쉽다. 맨유도 지금 다 좋은데 앞에가 좀 무게감이 떨어지네 진짜. 산초도 지금 별로고. 그렇네. 앞에 좀 한 명 와야 될 텐데. 그리고 이날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물론 이겼습니다만 이 얘네들은 좀 이긴 거보다 비판을 해야 될 게 원체 많다 보니까 초반에 일단 2실점 했죠. 완전 초반에. 완전 극 초반에 지금 1점. 이것도 한 개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아예 그냥 역습 먹어서 먹힌 거고, 한 개는 코너킥 상황이었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먹힌 거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사실 2분, 4분 됐었는데도 지금 그랬다 보니까 그렇죠. 이 한동안 또 못하다가 이제 지금 보면 후반전 때 이거 한 골 넣고 에릭센이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조어럴이 퇴장 나가면서 부페 PK. 근데 이것도 사실 읽혔었는데 부페가 이날 깡총을 안 했거든요. 맞아 바로 왔던데. 깡총 안 하고 읽혔는데 메터너는 깡총 할 줄 알고 조금 늦게 뛰었고. 나도 깡총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차길래 타이밍 뺏었구나 싶었어. 만약 깡총 했다고 하면 이거 선방 가능성 높아요. 깡총하면 또 파워도 약해지기 때문에 방향을 못 속이면 좀 위험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튼 처음에 초반 노팅엄이 많이 넣길래 이거 대승 약간 분위기면 황의조 선방하면 후반 교체 안 나오나 했는데 이제 17분에 골 넣고 카세미르도 넣고. 카세미르가 한 개 놓쳤는데 어쨌든 본인이 또 득점을 하면서 그거는 좀 갚아냈고. 진짜 어려운 경기 했지 맨유는. 진짜 어려운 경기였고 이날 또 퍼기경이 또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퍼기경이 왔었는데 드라이기는 마음속 쿵 크겠다. 가슴속 쿵 크다 가겠다. 드라이기 돌리고 싶다. 또 이제 맨유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어요. 최단 시간 2실점 허용.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명문구단에 분명히 이거는 맨유가 이겼지만 시원하게 이긴 경기는 또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공격진이 약하다고 했지만 사실 미드부터 수비까지는 지금 거의 풀 자원으로 거의 그쵸. 베스트 11 나오는데 지금 실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 시즌 초반에. 그리고 또 바람 또 왜 나갔을까? 나 이게 항상 이게 좀 가슴 아파 이게. 어디 보고서 로메로 나가고 갑자기 또 바람 나가고 저 또 뭐 첼시 어디 나가고 맨날 교체되는 거 있잖아. 그쵸. 초반인데 좀 부상자가 많은 느낌 이번 시즌. 이게 수비수가 부상을 당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짜 못했거나 부상이거나. 근데 바란 이날 못했거든요. 부상은 아니고 바란 진짜 못해가지고 린델레프로 투입된 건데. 갑자기 바뀐 건가?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징벌성 교체이긴 한데. 또 갑자기 컨디션은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알았으면 좋겠다. 모든 선수들이. 이게 지금 이 중원 자체의 네임드도 그렇고 몸값도 그렇고. 그렇지. 유럽에서 탑급인데. 암라바트 뭐 계속 뭐 돌던데. 오나 마나. 이게 시작 끝났나? 예? 아직 8월 31일까지일 거예요. 지금 막바지 또 빅딜들이 또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막 1분 차이로 헨리 많이 뭐 또 나오겠죠. 뭐 헬기 타고 와서 몇명도 있겠지. 또 몇 라운드 하면서 여실히 보이는 단점들이 있는 또 빅클럽들은 큰 돈을 지불해서 지금 데리고 왔고 안소니도 그렇게 왔었고. 그렇죠. 저 승모근 친구. 저 하기현. 여하튼 그 맨유는 이겼습니다만 좀 비판해야 될 게 많았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도 약간 이제 강자들 중상위권의 강자들끼리 만났네요. 네. 뭐 결과적으로 한 줄 평만 해보자면 웨스트햄이 브라이튼한테 망치로 뚝배기를 깼다.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가 오고 나서 지금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거든요. 진짜 잘 왔고 잘 녹아들었다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랑 또 맞는 팀 컬러기도 하고. 그냥 원래 여기 팀에 있던 소튼에 있던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처럼 그냥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런 라이스가 없지만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한 느껴지지 않죠 전혀. 라이스를 보내고 나서 웨스트햄이 3명을 영입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그러니까 또 라이스는 많은 이적료로 챙겨주고 갔죠. 그 정도면 되게 잘한 거고. 브라이튼을 3점 내기는 또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아무튼 3대1로 이기니까 웨스트햄도 지금 벌써 좀 초반이지만 기세가 괜찮구나. 지난 시즌 또 잘한 편도 아니야. 그냥 그치, 컨퍼런스에서 그냥 최근 중에서는 제일 많이 절었던 시즌인데 그런데 유로파에서 뭐 우승했었고 하다 보니까 유로파리그 진출했고. 그러니까 원래 이 팀은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 팀인데 지난 시즌 유독 전 거고. 최근 몇 시즌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거의 주축 멤버들이 바뀌지 않았고. 그렇죠. 안토니도 참 오래 해먹는다 이거. 그러니까 이 팀에 필요한 공격수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또 후반에 뭐 벤나마 나와주고 전반에 나왔네. 벤나마 그다음에 뭐 데니 잉스 아직 있고 호르날스. 그러니까 충분히 서브 자원에서도 뭔가를 좀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웨스트햄은 그 감독 이름 뭐고 모이스. 모이스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3대1력인지 몰랐고. 다음 경기 볼까요? 이게 의외고 번리 아스톤빌라 퍼플 더비 아스톤빌라가 3대1로 원정에서 그 웨스트햄 아스톤빌라 약간 대표적인 색깔 비슷한 그 일부 리그야. 뭐 번리도 있지만 대표적인 건 둘이 비슷하잖아. 약간 헷갈리잖아 유니폼으로. 그렇죠. 둘 다 좀 잘 나가고 있네. 현지에 딱 감사하는데 가는데 초반 현지 2장 매드캐시 현지 2번. 심지어 이 선수는 공격수가 아니라 풀백입니다. 또 그렇지. 풀백인데 또 굉장히 잘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릴리시상 머리 약간 이거 슬립백 하는 친구. 맞아. 영국에 에메리가 어쨌든 원정에서 고자인데 그래도 승격팀 터프모어에서 또 승점을 가져왔다. 3점이나 가져왔다. 라인업 보면 여기도 사실 뭐 파우토레스가 원래 좀 그래도 에메리 감독이 막 무조건 선발로 이렇게 내세울 게 아니었었고. 그래? 좀 약간 두고두고 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적응시키면서 중간에 밍스가 부상을 전 라운드에 당하면서 개막전 때 당하면서 이제 파우 토레스가 그때부터 계속 이제 들어오는데 난 오히려 이게 약간 좀 선순환이 되지 않았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강제 적응. 강제 전성기가 또 들어왔고 뭐 무사 디아비가 잘해요. 무사 디아비 잘하고. 참 디아비는 언제나 맞네요. 디아비라는 선수는 디아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5대1로 졌을 때였었나? 5대1로 졌을 때 그때도 좀 굉장히 괜찮은 모습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에버튼전 때도 잘 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버튼전 잘한 거는 그래 아무튼 그 디폴트 값이라고 봐야겠죠. 그냥 뭐 회사란 사람 마음이니까 주관적인 견해가 섞여 있습니다. 자 시티 시티 셰필드입니다. 이게 뭐 시티가 또 덕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경기를 하긴 했어. 후반 1대0으로 앞서가다가 이제 1대1 됐고 그때 좀 늦은 시간이었거든.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로드리가 있다. 이 로드리가 뭔데? 클러치 능력이 기록이라서 한 개 갖고 왔는데 이 로드리가 그게 좀 약간 클러치 능력이 이게 완전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수비를 딱 하는데 한 방씩 있는 결정적일 때 수비형 미드필더 약간 요런 자리 있잖아. 옛날에 뱅상 컴파니도 중거리 슛 하나 때리면서 우승 확정 지은 것처럼. 맞아. 좋지 이런 거. 그바르디올은 잘 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바르디올 뭐 일단은 수비수들 약간 좀 편애자들아서 잘해서. 근데 왜 오늘은 왼쪽 풀백으로 출전했죠 이 경기에서? 저번에도 왼쪽으로 나오던데 포지션상으로. 아케가 왼쪽인가? 못 봤어. 보통 이게 아케를 왼쪽에 놔두고 그바르디올을 좀 센터백으로 두는데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오면서 스위칭도 할 수 있고 패배 그 전술에 있어서는 약간 물론 포지션이 중요하지만 포지션 파괴가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축구 지능이 높은 선수들을 데리고 와 쓰는 거라서 여기서 CTS 뛰는 선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전술 리드라든지 머리가 좀 좋아요. 여러 가지 롤을 좀 다 수행할 수 있는 편이라서 여기 있다는 것보다 굉장히 또 굉장한 또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축구 선수들 이렇게 약간 유럽파 선수들 유럽에 있는 해외 축구 선수들 보면 그 진짜 축구만 할 것 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약간 얼굴이 축구만 하게 생길 것 같은 애들 아니면 학구파 애들. 그 로드리가 약간 후자 쪽이고 원래 실제로도 좀 약간 공부를 좀 하는 약간 그 맨날 배바지 입은 게 약간 학자 같아. 진짜 약간 좀 타 팀에서 좀 어울릴 것 같은 애들은 이거 폴티언이래죠. 그 키어런 티언이 약간 좀 근본 같이 생긴 애들. 그 약간 그런 애들이 맨시티에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건데 진짜 맨시티는 뭐 물론 중간에 어려운 경기도 있을 거고 근데 승점 3점 챙겨 온다는 거. 그래도 베실바도 또 계약 연장했고 지금 덕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베실바 보낼 수 없죠. 그쵸. 링크 많이 났었는데 베실바는 지금 만약에 그때 보냈었으면 굉장히 맨시티가 좀 어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티가 실바로 잘 먹고 사네. 다비드 실바 있었고 그치 베실바 있었고. 그치. 네. 다음은 무슨 실바일까? 박실바 하나 만들어야겠다. 한국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 실바. 다음은 이실바. 이 실바. 이번에 맨시티가 승리를 하면서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제 최단 기간 200승 달성. 경기를 보면 펩이 269경기 만에 200승을 했고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322경기 만에 세웠었고. 그 PL 기준인 거죠? 네, PL 기준. 그다음에 무리뉴 감독이 326경기 만에. 그다음에 벵거가 332경기 만에. 다 명장들이네. 네. 그리고 5위가 이제 모예스인데 여기랑 좀 격차가 나요. 많이 난다. 511경기 만에. 저기 약간 에버튼 때 많이 했나? 그렇죠. 에버튼 때 장기 이직권도 했었고 그때 에버튼 한창 또 잘할 때고. 또 잘할 때였으니까. 만약 지금 에버튼 갖고 있었으면 이 경기 이기로 못 세우죠. 그때 에버튼 팬에서 내가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막 놀리지 못했을 텐데 지금 밈이 된 남자. 이게 못할 때 좋아한 거 아니야? 약간 12, 13, 11, 12 뭐 이때 보니까 나 옛날 피파 하면 에버튼 했었어. 유니폼 이뻐가지고. 지금 브라이튼 느낌처럼. 그렇죠. 왜냐면 강팀을 하면 강팀을 못 만나기 때문에 약간 그 밑에 팀인데 유니폼 이쁜데 그런 팀 보러 에버튼 했었거든. 이게 약간 뭐 펩이랑 퍼거슨이랑 물론 계속 항상 누가 더 위대한 감독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쟁할 수 있지. 네. 형은 뭐 어떤 감독이 더 약간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아직은 퍼거슨? 근데 퍼거슨. 근데 약간 좀 분야 다른 것 같아. 약간 펩은 약간 좀 이제 센세이션한 느낌이고요. 펍은 좀 이제 구구 느낌? 중원 느낌. 또 시대가 달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뭐 둘 다 뭐 또 맨체스터에서 두 감독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구도도 되고 평생 이걸 이렇게 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호나우두 메시 이런 것처럼 손차박 논쟁, 손차박 스램제 논쟁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뭐 축구 논쟁거리죠. 그냥 논쟁거리고 그만큼 또 둘 다 대단한 거고. 네. 이게 원래는 펩이랑 무리뉴랑 누가 더 위대한가 라고 비교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펩이 퍼거슨이랑 누가 더 위대한가 이렇게 뭐 로마를 이태리 세리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로마로 가면서 조금 이제 PL 사람들의 약간 이제 중심에서 벗어난 느낌이어가지고 하여튼 로마에서 뭐 워낙 또 지지도 많이 받고 또 간지나고 거기는 좀 올려. 약간 니가 하고 있고 시메오네가 아틀레티코 있는 것처럼 약간 딱 그 느낌이 있어. 약간 낭만도 있고 약간 맞아 멋있는 거 하고 막 로마도 그 팬들도 엄청 열정적이고 메달 던져주고 이태리 가면 뭐 로마 경기도 한번 보고 싶은 느낌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맨시티가 일단은 굳건하게 또 승리를 가져왔다. 그렇죠. 시점하자마자 득점해가지고. 자 그리고 다음 뉴캐슬 리버풀입니다. 이 경기도 또 퇴장 나왔죠? 네, 이 경기도 퇴장 나왔어요. 심지어 좀 빨리 나왔어요. 여기도. 이 경기에서 사실 반다이크가 퇴장을 당하는 것보다 아놀드가 퇴장을 당할 줄 알았어요. 일단 경기 지연에 대한 요즘 그게 좀 빡세다고. 무관용의 원칙을 해서 스로인에서 넘어지고 공을 위로 던졌는데 바로 옐로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 해설진들도 조금 놀래하더라고요. 옐로 카드 나와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반다이크가 일단 다이렉트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 카드 나오는 것도 놀랬다. 갑자기 뛰어갔으면 바로 다이렉트 그냥 까버리네. 그리고 또 반다이크 자체가 워낙 또 퇴장을 잘 안 당하는 수비수기도 깔끔하게 수비하니까 자기도 본인도 그냥 수비 딱 직후에 얘 헐리우드다 일어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제스처 했는데 갑자기 엄청 놀래더라고. 뭐
이날 뭐 주심을 보면 막 딱히 막 그렇게 막 문제를 일으킬 만한 주심은 또 아니었었는데 존 브룩스 주심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아직까지는 그 심판은 아니거든요. 심판은 안 유명해도 좋은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래서 유명하면 다 못해서 유명한 거잖아. 예, 이제 그렇게 유명하지도 까인다고. 않은 심판인데 또 약간 그랬었고. 그래서 또 리버풀이랑 뉴캐슬이 좀 강팀 간의 대결에서 초반에 약간 뉴캐슬이 앞서 나갔는데 또 심지어 그 앞전에 실책으로 실점을 했으니까 리버풀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경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아놀드가 꽤 이른 시간부터 옐로 카드를 받으니까 뉴캐슬이 그쪽만 계속 일단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 앤서니 고든이 또 컨디션이 바닥 선 날이었어. 또 매치업이 계속 됐었고 아놀드가 좀 힘들어했었고. 맞아 힘들어 하는데 고든은 가볍게 그냥 툭툭 탁탁 골 넣어서도 사실 찬스가 많았는데 알리송 잡았더라 알리송. 그 알미론 그 약간 발리도 그렇고 알미론도 빨딱 선 날이었었는데 알미론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날 그게 경기에서 그때 전반에 한 골만 더 들어갔어도 이게 완전 훅한 분위기였을 텐데 생각보다 그 골이 안 들어갔고 알미론한테 찬스 진짜 많이 났고 지가 만든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는데 날 좀 많이 날려먹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그랬어. 그래서 리버풀이 한 명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뉴캐슬 감독 좀 교체가 좀 아쉽지 않아. 에디 하우 그 타이밍이 오히려 1대0일 때 약간 또 김시키는 느낌이었었고 거기에 이제 클럽이 대응하면서 갑자기 뻑 뒤집었죠. 고경포가 갑자기 골도 별로 안 좋았는데 갑자기 뭐 두 방을 그냥 때려 넣는. 이날 고경표 또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늘 경기 오늘 새벽 경기였죠. 고경표 잘했었고 그 보면 지금 29경기에서 9골. 이번에 심지어 고경표가 그 누네즈가 3경기 나왔는데 3경기 다 교체 출전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2골을 넣었다는 거는 이번에 2골. 지금 고경표가 효율이 좋다. 뭐 이 선수들이 효율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나왔을 때 확실히 그 해줘야 될 때 확실하게 해주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두 골 다 이번에 넣은 거라서 뭐 또 그렇긴요. 발이 좀 느린 뉴캐슬이어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도 누네즈 그런 식으로 좀 감을 찾고 지난 시즌 워낙 또 큰 기대를 받다가 좀 그렇죠. 홀란드와의 그 극적인 경쟁을 처음 시작했잖아. 근데 완전 좀 많이 완패했지만 누네스가 또 많이 살아나줘야 리버풀이 또 지금 자원도 좋은 자원 많기 때문에 좋은 자원들 많죠. 엔도도 지금 적응하고 있는데 매경기 퇴장자가 나오는 바람에 좀 혼돈의 적응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엔도 아타루도 나쁘진 않은 선수. 미나미노라는 같은 일본인 선수보다는 그러니까 롤은 다르지만 조금 더 여기서 중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클럽도 또 일본인 선수들을 또 꽤나 약간 좀 잘 쓰죠. 뭐 옛날에 카가와 신지도 있었고. 그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그랬네. 그다음에 또 뭐 미나미노도 미나미노는 좀 모르겠고 일단은 한번은 일단 선호하긴 해요. 그냥 한국 선수들보다는 조금 선호한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약간 약간 한일 왜 클럽 손 좋아한대. 클럽 손 좋아하긴 하는데 여튼 그 자리에 워낙 선수가 있었는데 필요한 선수가 있었는데 아시아 쪽 찾는다면 약간 일본 찾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많아 이 선수가 좀 잘하는 선수들 지금 유럽에. 그리고 또 인프라 자체가 일본은 또 확실하게 좀 해놨고 디셀도르프에 그 일본인 선수들 그 기지가 유럽 선수들 기지가 있대요. 그러면서 약간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선진화되게 유럽 축구에 대해서 좀 계속 진출하기도 좀 수월한 인프라이긴 하죠. 네. 순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티만 3전 전승. 3전 전승. 그 다음에 웨스트햄, 토트넘, 리버풀, 아스날, 아스날까지 지금 일단 요 5개 팀이 무패입니다. 그렇지. 무패고. 무패.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맨유,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 첼시. 3전 전패한 팀 있었을까요? 있네요. 네, 있죠. 맞네. 셰필드, 버ን리, 루턴, 그 다음에 에버튼입니다. 이렇게 지금 승격한 3팀 플러스 에버튼까지. 자식 새로 왔다고 적응시켜주는 거 봐봐. 나를 밟으렴. 클럽메이트도 알고. 하여튼 빵점 승점 0점인 팀이 4팀이 있습니다. 지금 버니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 한 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에버튼과 루턴타운의 매치업 빅매치로 한번 선정을 해보시죠. 나는 빅매치이지 않을까. 방송해도 돼? 방송하죠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제 본머스까지 해서 지금 무승입니다.
정말 안 좋아요. 에버튼은 지금 상황에서 뭐 에버튼 말고 뉴캐슬도 어쨌든 지금 일정 자체가 좀 안 좋았죠. 맨시티, 리버풀한테 진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거의 뭐 최상위권 팀들을 만났고 초반에 뉴캐슬은.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뭐 이겨준다고 하면 진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건데 또 조금 더 약간 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뭐 경기력이나 기세 자체에서는 막 많이 밀리진 않았기 맞아. 때문에 뉴캐슬은 이번 시즌 또 좀 뭐 상위권에 무조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오히려 지금 13위 뉴캐슬보다는 맨유의 8위 맨유가 좀 더 걱정이 돼. 내려올 것 같은 느낌. 8위 맨유. 그러니까 둘 약간 강팀들 중에서 비교해 보자면 그렇고. 아무쪼록 이렇게 지금 했고 이제 A 매치 데이라서 2주간 지금 이제 리그가 전체가 중단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명단 보니까 좀 뭐 생소했던 선수들도 좀 있고 다시 이강이 안 나오지. 이강인 안 나오죠. 네. 그 생소했던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체크해 보겠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뒤늦게 복귀한 선수들도 있고. 누구? 예를 들면 그 강상우 지금 베이징 고안에 있는 강상우 이 선수도 원래는 좀 약간 벤투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가 다시 들어왔는 선수가 됐고 클린스만은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아마 아메리카에 있지 않을까. This is America. LA에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랄랄랄라. 뭐 요 클린스만하고 명단 관련해서는 또 이제 내일 병규랑도 녹음하면서 한번 신랄하게 까야겠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순한 맛, 거기 이제 터는 맛. 그렇죠. 순한 맛 찾고 그래서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할 거예요 내일은. 원래 안 했나? 원래 차에서 했었어요. 아이 또? 이제 그 이사하고 K리그 첫 녹음이에요. 아 그래? 네. 미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회사에 관심 없는 사람.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전 유럽 잘 다녀오겠습니다. 형님도 그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마음 되나요 저는 그동안? 저는 형님은 그냥 꾸준히 러닝하시고 또 마라톤 다치지 말고 네. 하시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는 펜트하우스로 쓰면 되나요? 강남의 파티. 주민 신고만 들어오게 해주면 됩니다, 형님. 사이런스 파티 이렇게.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